네, 여러분. 이번 차시에서는 모델과 데이터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이 데이터와의 관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적힌 대로 과대적합, 과소적합, 일반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는 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하는 모델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모델이 정말 좋은 모델, 슈퍼 학생이 되려면 데이터에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 데이터의 역할이 꽤나 중요한데요. 모델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패턴을 배우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서 이 모델이 배울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 성능이 안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데이터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볼 텐데요. 우리 이전 차시에서 머신러닝의 학습 유형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있는 학습, 지도 학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없는 학습, 답이 없는 형태로 학습하는 학습이 있었죠. 비지도 학습입니다. 저희 이번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도 학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문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요, 이 문제 데이터를 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데이터는 답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 데이터는요, 문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행이 있고 열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걸 우리는 테이블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문제 데이터는 답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양이 좀 더 많겠죠. 반대로 답 데이터는 문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컬럼 하나를 답 데이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하죠. 이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데이터와 답 데이터로만 데이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학습하기 위한 훈련 데이터, 평가하기 위한 예측 데이터가 또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다. 예측 데이터는 예측을 위한, 평가를 위한 데이터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문제와 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훈련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훈련하기 위한 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 이 훈련이 잘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예측을 수행해야 되겠죠. 예측 문제를 집어넣고 모델한테 너가 지금까지 학습한 그 규칙을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측해봐 하면서 예측 문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 답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언제 사용할까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맞추게 하면서 모델한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측 문제를 집어넣고 예측에 대한 결과, 우리는 그걸 예측값이라고 하는데 예측값이 나왔을 때 이 실제적인 답과 얼만큼 유사한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문제에 대한 결과, 예측값이 나왔을 때 실제 예측 답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예측 답도 필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총 4가지 데이터 유형을 방금 살펴봤네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과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학습을 정말 잘했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과대적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과한 학습을 했을 때 오버피팅, 과대적합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만나봤듯이 훈련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상황을 한번 다음과 같은 예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수능 공부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훈련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당연히 어떤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지나치게
교과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외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은는이가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게 된다면 이 학생은 그 새롭게 바뀐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측 상황 볼게요. 학습한 교과서 문제에서 약간만 변형이 되더라도 아까 말했던 은는이가가 변형이 되더라도 새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저희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겠죠. 훈련하기 위한 그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만 너무 잘 외워서 예측을 위한 실제 문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 맞추는 그런 상태, 오류가 많이 나는 상태, 과대적합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모델.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에 아주 사소한 규칙까지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너무 규칙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훈련한 모델. 훈련 데이터만 너무 오래 보는 거죠. 데이터가 적을 때 오히려 더 흔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못 보고 내가 보는 이 교과서의 문제의 정답만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을 때 과대적합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대로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언더피팅입니다.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그리고 새로운 예측 데이터도 모두 못 맞추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훈련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교과서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네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예측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냥 규칙이 없으니까요. 무엇인가가 정답인지를 알 수 있는 규칙이 없는 상태. 훈련 데이터도 못 맞추고 예측 데이터도 못 맞추는 이런 상태를 저희는 머신러닝에서 과소적합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 학습 데이터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에 대한 문제도 잘 풀 수 없는 이런 상태를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너무 단순한 모델,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는 모델, 학습량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모델입니다. 충분히 패턴을 배우지 못한 규칙이 없는 모델이다. 이런 상태를 과소적합의 확률이 높은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과대와 과소는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지향해야 될까요? 일반화입니다.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예측을 위한 실제 문제 데이터 모두 잘 맞추는 그런 상태를 머신러닝에서는 일반화의 상태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훈련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 유형과 원리를 적당히 파악하며 공부한 학생. 시험을 잘 치겠죠? 새로운 예측 상황으로 넘어왔을 때요. 학습에서 본 유형과 원리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응용이 잘 되기 때문에 응용하여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일반화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훈련도 잘 마치고 예측도 잘 맞추는 이런 상태를 일반화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모델 입장에서는 훈련 데이터에서만 잘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현실, 예측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을 잘하는 똑똑한 슈퍼모델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첫 시간 어려우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꽉 잡아보면서 머신러닝의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만드는 기술이었었죠. 저희가 일일이 규칙을 다 설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규칙을 찾는 것, 이게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배웠었던 머신러닝에 이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한 개념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도 있었죠. 지도학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에 연결하는 개념,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이었고
반대로 지도학습의 개념에서 데이터가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면 이 데이터 안에 선생님이 없을 때 학습하는 것을 저희는 비지도라고 설명을 했었죠.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규칙을 찾아 비슷한 데이터끼리 분집하는 것, 그것을 비지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지도는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더라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사람이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개념, 과대적합, 과소적합, 일반화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죠. 요 과대적합의 경우에는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만 너무 잘 학습했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예측 데이터에 대해서는 못 맞추는 그런 상태를 설명했었고, 또 과소적합의 경우는 훈련과 새로운 예측 데이터 모두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나 우리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은 지향해야 되고 뭘 지향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의 모델은 일반화가 된 모델이 최고로 좋은 모델입니다.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예측을 위한 실제 문제 모두 잘 맞추는 아주 일반적인 상태의 모델. 저희는 그 모델 일반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 잘 정리되셨을까요? 저희 다음 시간부터 더 차근차근 머신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시에 뵐게요.